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나스닥이 폭락하면서 18,725까지 찍고 올라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제 제 영상에 폭락 중이다, 이제 폭락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글들을 남기시더라고요. 뭐 파동 카운팅이 제가 이제 틀렸던 건 맞으니까 그건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폭락장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폭락 계속할 것이고 조정장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차트를 아예 못 보시는 분이니까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에 또 저같이 상승을 보는 사람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겠고, 또 그런 분들 덕분에 오늘 크게 반등을 해준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계속 조정을 바라봐 주시면 나머지 분들이 수익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큰 흐름 보겠습니다. 나스닥 큰 흐름에서 보면 20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3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11일부터 대파동 3회 4파동이 시작되어서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면 이 최고점에서부터 저는 1, 2, 3, 4, 5로 파동이 끝나고 이제 상승이 적어도 A, B, C로라고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을 깨고 한 번 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채널 하단을 한번 확인해 줄 것이라는 예상은 했으나, 이렇게 이전 5파동 종결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깨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무빙은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1, 2, 3, 4, 5로 사실 꽤나 명확해 보이는 파동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보고 있던 파동 카운팅이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한 번 더 하락시키고 올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 2, 3, 4, 5, 6, 7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W, X, Y, X, Z로 조정이 전부 끝난 것이고 이제 상승만이 남았다라는 관점이 있겠고요. 다른 관점은 하락이 1, 2, 3, 4, 5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관점인데, 이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2, 3, 4, 5로 보려면 이 3파동이 무조건 5개의 카운팅으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잡기 힘듭니다. 누가 봐도 이건 크게 9파동이죠. 세파동, 그러니까 지그재그 파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그재그로 Y파동 하나가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작은 단위의 파동에서는 파동이 씹히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제가 엘리어트 파동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파동이 5개로 나와야 되지만 3개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 카운팅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하락이 종결됐다고 본다면 오히려 카운팅으로서는 좀 깔끔한 무빙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반등 파동이 크게 올라주지 못하고 미약하게 올라주는 그런 형식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올라주는 모습 보였죠. 급격하게. 이런 파동의 모양도 상승이냐 반등이냐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의 파동의 모양은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 파동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반등이고 한 번 더 또 하락할 수 있는, 재차 하락할 수 있고 계속 폭락이 이어지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파동의 모양은 이전에 나왔던 파동의 모양과 다르기 때문에 하락을 맞더라도 이 채널 하단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저항은
이전 고점인 19,370, 요 정도 300 후반대에서 저항을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저항대들이 모이는 구간이 딱 19,370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분할 익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밑에서 잡으신 분이라면 분할 익절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하락할 때 다시 모아가면 되니까요. 예. 이게 이전의 조정단들을 보면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 한 번에 올라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다시 떨어질 것처럼 끝까지 뺐다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너무 포모에 휩싸여서 막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번 조정 확실히 확인한 후에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사면 혹시라도 채널 하단 이탈하게 되면 손절 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사는 게 낫지.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 리스크가 조금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하면 더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P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S&P도 나스닥과 비슷한 무빙 보이는데 2023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3파동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는 최근에 하락이 나스닥보다 적게 나왔고 더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나스닥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정갈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하단 정확하게 두 번 터치해주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S&P는 이 저항선을 또 뚫어줬네요. 지지 체크하러 다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술주 나스닥보다는 S&P가 지금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S&P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보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은 대파동 1파동이 2023년 10월 말부터 시작돼서 12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대파동 2파동은 이후 올해 4월 중순까지 진행 후에 현재 3파동 진행 중인 국면이며 그 중에서도 3회 3파동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3회 3파동은 1, 2, 3, 4, 5로 소파동 1파동 주고 A, B, C로 2파동 내려온 다음에 3회 3회 3파동 진행 중인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쭉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있을 FOMC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런 기세라면 사실 FOMC 때도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시사하면서 크게 올라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권 선물이요. 하지만 이 30년물 채권 선물 자체가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냥 3회 3회 3파동이라고 마냥 올라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일을 계기로 한번 떨구고 올라가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보유 중이셨던 분이라면 홀딩은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셀입니다. 러셀 큰 파동에서 먼저 보시면 대파동 1파동이 2023년 10월 말에 시작돼서 12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올해 4월 중순까지 진행 이후에 3파동이 진행 중인 국면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3회 3파동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3회 2파동이 끝나고 수렴을 하고 있는 중에 매집을 해서 약 10% 정도 수익을 보았고 이후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이 구간에서 사서 3%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 구간에서 크게 한번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크게 떨어진 후에 다시 반등이 진행되었죠. 이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한 차례 하락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라 말씀드렸고 실제로 한 차례 하락이 나온 후에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이 크게 나올 경우엔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이전 저점은 뚫지 않고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에만 사셨어도 사실 1%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죠. 지금도 다시 한번 고점을 깨주는 무빙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대파동 3파동이 2018년 8월부터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가장 강한 구간인 3의 3의 3파동에 소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제가 이 구간에서 이 이전 추세선을 지지하고 올라주면 고점을 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2430에 들어갔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일 저와 같이 들어갔던 분이라면 한 계약만 들어갔어도 약 3,400달러 수익이니까 거의 5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드나 러셀 같은 종목 제가 추천드린 자리에서만 들어가도 한 계약만 들어가도 뭐 500만원씩은 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들어가시면 안 되겠지만 제가 제시드리는 근거가 합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매수하셨을 때 또 적당한 또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 한번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은 홀딩할 생각이 있습니다. 전 소량 들어갔기 때문에 눌리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유로입니다. 유로는 대파동 1파동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돼서 2023년 7월까지 진행 후에 대파동 2파동은 2024년 4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3파동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 2파동 마치고 3파동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상승이 나온 후에 지지선 테스트를 계속 해주고 있죠. 최근에 이 추세선을 하단 이탈해주면서 떨어질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도 내일 FOMC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지지해주고 올라줄 가능성을 좀 더 높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빨리 손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 저점 1.082를 기준으로 손절점 잡을 수는 있겠지만 또 밑꼬리 달고 올라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적절한 비중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대파동 1파동을 2020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 초까지 진행 후에 이후 조정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정파동은 ABC로 W파를 만든 후 지그재그 X 반등파 이후 Y파 삼각 수렴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하단에 닿으면 사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살짝 안 닿고 크게 올라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4.1에다 걸어놨는데 딱 74.59를 찍고 올라가더라고요. 지금도 사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한 차례 하락했을 때 사준다면 더 안전한 매매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올라주는 구간인지는 지금 애매하거든요. 이전에도 올라주는 척하고 내렸고 지금도 올라주는 척하고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덜한 구간이고 손절점 이 채널 하단으로 잡고 들어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대파동 1파동이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2021년부터 대파동 2파동이 시작 이후 2023년부터 대파동 3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채널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채널 하단을 이탈해 줬다가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전에 휩소 무빙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지금 구간이랑 채널에 포함을 시켜보자면 이렇게 또 깔끔하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이 채널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더라도 채널 지지를 받고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현재 3의 3파동 구간이 맞다면 강력하게 상승해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선물 투자하시는 분은 이런 채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파동 카운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하락이 1, 2, 3, 4, 5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전 저점은 뚫지 않고 지그재그로 올랐다가 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파동 카운팅은 정답이란 게 없고 가장 말이 되는 파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모두가 다 똑같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만이 그거를 최대한 잘 분석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맹신할 수는 없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진행이 될 때는 파동 카운팅을 변형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18,940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시작된 게 맞다면 사실 18,940을 깨면 안 되는 겁니다. 깨는 순간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왜 말씀을 안 드렸냐? 이 940을 기준으로 손절을 하더라도 사실 채널 하단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18,940에서 손절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220까지 19,220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냥 영상을 말씀드릴 때 이런 파동 카운팅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18,940을 깨면 그 파동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습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생기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18,940을 기준으로 손절을 했다고 한다면 어차피 채널 하단을 지켜준다면 18,940 뚫어봤자 18,800대인데 손절하고 바로 살 수 있느냐? 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도 막상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그냥 놓치게 됩니다. 이 구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채널 하단과 거의 가까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딱히 손절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대신에 어제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비중을 조절하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추가로 살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추가로 사면 이득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